그런데 대관료를 이렇게 잡는다? 그럼 망합니다. 그렇다면 대관료를 이렇게 좀 낮춰서 잡는다? 그래도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전 영상에서는 연습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연습실의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시간별 대관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대관료의 시세는 지역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월세와 고정비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죠. 예를 들어 홍대에 월세 85만원인 매물에 15평 연습실을 창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대관료를 이렇게 잡는다? 그럼 망합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대관료가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대관료를 이렇게 좀 낮춰서 잡는다? 그래도 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걸 저와 함께 고민해 볼 거예요. 연습실과 같은 부류의 사업은 공간 대관 사업, 공간 서비스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공간 서비스업에는 파티룸, 연습실, 렌탈 스튜디오, 공유 주방 등이 있죠. 공간 서비스업은 보통 시간별 대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 매출이 정해져 있죠.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시간당 1만원으로 연습실을 대관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24시간, 하루 동안 최대 24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달을 3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720시간, 한 달 최대 720만원을 벌 수 있죠. 하지만 연습실은 주로 평일과 주말,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새벽 대관료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평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000원, 평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8,000원, 평일 저녁 시간당 만원, 새벽 5,0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랬을 때 평일은 18만원으로 최대 하루 매출이 나옵니다. 주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8,000원, 오후와 저녁 12시간 동안 시간당 만원, 새벽은 똑같이 시간당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주말 같은 경우 최대 하루 매출 19만 8천원이 나오죠. 하루를 30일로 두고 평일 22일, 주말 8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평일과 주말 합쳐서 한 달 최대 매출은 554만원이 됩니다. 바로 공실률이 0%였을 때 말이죠. 단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모든 대관을 채웠을 때 554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연습실의 공실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새벽이나 오전 같은 경우에는 대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오후나 저녁에 대관이 주로 있습니다. 공실률이 50%만 되더라도 하루에 12시간의 대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출이 277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오전, 오후, 저녁, 새벽 각각 3시간씩 잡혔을 때의 매출입니다. 그렇다면 공실률이 75%까지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4분의 1인 6시간만 대관이 채워졌을 때입니다. 그럴 경우 매출이 139만원 정도가 되고요. 새벽과 오전 대관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오후와 저녁에만 3시간씩 채워졌다면 매출은 166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고정비를 빼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되는 거죠. 창업하고 싶은 매물의 월세가 85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비로 전기세, 인터넷 비용, 수도세 등을 합쳐서 15만원 정도 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경우 고정비용이 총 100만원이 되겠죠. 공실률이 약 75에서 70% 정도가 된다면 수익이 40에서 60만원 정도, 노력해서 50%까지 열심히 끌어올리려고 하신다면 100에서 150만원까지도 수익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투자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면 부업으로 꽤나 나쁘지 않은 수익이 되겠죠. 계속 숫자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고정비로부터 매출을 가늠해 볼 거예요. 고정비가 100만원이라 그랬죠? 한 달 30일,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적어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요? 100을 30으로 나누면 3.3, 33,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각종 부가세와 세금 등을 고려해서 10%만 더 얹어 볼게요. 그랬을 때 37,000원. 여러분은 하루에 37,000원만 번다면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설정했던 대관료를 기준으로 하루에 못해도 5시간 이상만 대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나머지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꽤나 해볼만 한 것 같죠? 그런데 해당 지역의 평균 단가가 이것보다 낮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창업을 하고 나니 경쟁이 심해져서 단가 경쟁을 시작하여 평균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시세와 다르게 두 번째 대관료를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4,000원, 오후는 6,000원, 저녁은 8,000원, 새벽은 3,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럴 경우 평일 하루에는 12만 6천원이 최대 하루 매출이 되겠네요. 주말 오전은 6,000원, 오후와 저녁은 8,000원, 새벽은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 최대 매출은 15만원이 됩니다.
한 달을 30일로 둘 경우 한 달 최대 매출은 397만 2천 원이 되죠. 공실률이 0%였을 때 말이죠. 공실률이 50%라면 약 200만 원, 공실률이 75% 정도라면 약 1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6시간씩만 채우더라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게 됩니다. 매일 12시간 정도의 예약이 있어야만 수익이 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을 말하죠. 매일 12시간 정도의 예약이 있는 연습실 정말 드뭅니다. 적어도 상위 1% 안에 드는 연습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걸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창업하고 싶어하는 그 매물의 고정비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시세, 첫 번째 시세와 같다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 지역의 수요가 나쁘지 않고 여러분이 노력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공실률을 최대한 낮출 수만 있다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시세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료 시세가 조금 낮다면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월세가 더 저렴한 매물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월세가 비슷하지만 한 공간을 두세 공간으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부분을 보완해서 연습실의 가치를 높여 대관료 자체를 높일 겁니다. 또는 네 번째, 경쟁이 심하지 않은 단가가 높은 지역으로 갈 겁니다. 다섯 번째,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부가 수익을 일으킬 거예요.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월세가 더 저렴한 매물을 찾는다. 말 그대로 고정비를 낮추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한데 월세가 60만 원이면 고정비가 7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루에 2.5만 원, 2만 5천 원 정도만 벌면 나머지는 수익입니다. 하루에 3, 4시간 이상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해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세가 비슷하지만 공간을 나눌 수 있는 매물을 찾는 겁니다. 고정비는 똑같이 100만 원이 나가는데 평수가 넓거나 또는 기둥들이 있어서 공간을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나눈 공간을 따로따로 대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최대 매출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할만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가벽을 세우거나 필요에 따라 방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앰프와 스피커 등을 따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투자금 대비 수익을 가늠하여 언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연습실의 가치를 높여서 대관료를 높인다. 경쟁 연습실에 없는 것을 갖추거나 있는 것을 더 좋게 하거나 또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바닥난방이 돼서 요가를 하기 매우 좋거나 컬러 조명이 있어서 릴스 영상을 너무 찍고 싶은 연습실이거나 스팟 조명 등 영상 촬영 장비가 있어서 춤 영상을 찍는데 매우 좋은 연습실이라면 충분히 대관료가 높아도 가고 싶겠죠. 또는 같은 대관료를 가진 타 연습실에 비해 평수가 조금 넓거나 평수는 비슷하지만 층고가 높아서 쾌적하거나. 네 번째, 단가가 높은 지역으로 간다. 가격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해당 지역의 월세와 고정비 그리고 대관료를 비교해서 괜찮은 곳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부가 수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습을 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렌탈 스튜디오를 창업한 후 이곳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춤을 추기 때문에 다른 연습실을 내 돈을 내고 빌리는 것이 아니고 제 연습실에서 비는 시간에 연습을 하거나 춤을 추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연습실을 활용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매출을 가늠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 월세와 고정비가 있는 지역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대관료는 형성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창업하고 싶은 지역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연습실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창업했을 때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조금 헷갈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천천히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질문과 함께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세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자금 회수 언제 하실 거냐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서 감성 넘치는 식당보다 5평, 10평에 배달만 하는 허름한 식당이 일도 덜 하고 돈도 더 벌 수도 있는 겁니다.